그래서 그 소위 브루드웨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, 지난 시간에 했던 게 1950년대 후반, 60년대 초반까지 알제리에서 인류학적인 조사라는 게 알제리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, 어떻게 결혼하고 사느냐, 어떻게 먹고 사느냐. 특히 이제 이 알제리 60이라고 하는 책에서는 주로 뭐 하냐면 왜 그 하층 노동자들이 실업 상태에 있느냐,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주로 하는 겁니다. 그다음에 이제 돌아와서 교육에 관련된 에리티의 상속자들, 그다음에 리프로덕션, 이제 그리고 그 중간 예술이라는 책, 뭐 이런 책을 썼고, 그다음에 이제 1979, 70년대를 넘어오면 그때부터 이제 이 양반이 뭐 날고 기는 거죠. 어마어마한 책을 많이 썼어요.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구별짓기고, 그거 말고도 무슨 예술의 규칙이니, 무슨 그 호모 아카데미쿠스니, 이게 뭐 예술의 규칙, 뭐 번역은 많이 됐는데 호모 아카데미쿠스 이런 책들을 썼죠. 그러니까 예술의 규칙은 주로 이제 그 플로베르 소설 같은 그 소설, 문학의 장이라고 그러죠. 문학 작품들이 어떻게 그 써져서 그 플로베르 소설 같은 걸 주로 분석을 하는데, 어떻게 그 장에서 유통되고 또 문필가들이나 아니면 뭐 독자들로부터 비평을 받고 뭐 그래서 어떻게 유명해졌냐, 뭐 이런 거를 분석한 거니까 그러니까 소위 소설 사회학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. 그다음 호모 아카데미쿠스는 1968년을 전후로 해서 프랑스의 대학이나 지식인들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뭐 상징 투쟁을 했고 대학이 어떻게 변해갔는지, 일종의 지식 사회학에 관련된 것이고, 뭐 그다음에 이제 노블레스 데타라고, 내가 책을 여기 안 가져왔는데 노블레스 데타, 이건 번역이 안 됐어요. 귀족 국가라고 하는 건데,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리프로덕션이 주로 이제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어떻게 계급적으로 재생산되니까, 부잣집 아이가 어떻게 좋은 대학을 가서 또 부자가 되느냐, 이걸 분석했다면 노블레스 데타, 우리말로는 귀족 국가라고 번역을 하는데 번역은 안 됐습니다만, 그거는 주로 이제 그 에콜 노르말 수페리오 같은 아주 그 탑 랭킹에 있는 대학에 누가 들어가느냐,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관료가 되고, 그 관료가 된 사람들이 어떻게 국가의 하나의 어떤 정신을 이루어서 뭐 하여튼 그 국가를 지배하는지, 국가론에 관련된 거예요. 국가론에 관련된 겁니다. 요게 다 이제 1970년대 뭐 한 80년대 초반까지 주로 나왔던 책들이에요. 뭐 대단한 겁니다. 그것만 보기에도 만만치가 않아요.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 또 뭐가 나오냐면, 무슨 잡지들에 이제 그 브루드가 계속 쓰는 글들이 있으니까, 뭐 하여튼 뭐 굉장히 많은 글들,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건데, 이게 사실 책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원래 어디 잡지에 그 브루드가 주관했던 악드들라 후쉑성 시영스 소설이라고 그 잡지에 기고됐던 논문인데, 이렇게 책 한 권의 분량이에요.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논문이죠. 요건 내가 한번 따로 다룰까 싶어요. 우리나라의 민주 정치나 뭐 텔레비전 정치와 관련돼서, 특히 이제 그 존 피스크가 미국의 대중문화하는 존 피스크가 썼던 텔레비전 문화라는 책이 있습니다. 그거와 비교해서 이런 걸 한번 같이 읽어보면 되고, 뭐 도미나스형 마스큘렌 그래가지고 또 무슨 남성 지배 이런 것도 다 그 조그만 잡지에 그 논문으로 보면 분량이 긴 거죠. 근데 잡지에 기고했던 걸로 책으로 다시 책을 내니까 뭐 어마무시한 글들이 많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한 3-4가지 정도를 얘기하겠다. 뭐냐면, 구별짓기라는 책을 주로 해서 얘기를 하다가 거기에 나오는 개념들, 아비투스, 뭐 장, 상징 투쟁, 상징 폭력, 뭐 이런 얘기를 주로 하고, 그 다음에 주로 호모 아카데미쿠스나 지식인 운동과 관련된,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마틴 하이데거의 정치적 존재론이라는 책, 그걸 좋아하는데, 그래서 이제 지식인 문제와 관련된 걸 하는 꼭지, 그 다음에 이제 민주주의와 관련돼서 아까 얘기했던 텔레비전에 관하여, 그 다음에 그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데 뭐 언어 시장과 장이라고 하는, 거기에 보면 이제 그 정치적인 관련된 논문들이 한두 개 있어요. 그 다음에 그거를 그 소위 노블레스 됐다고 연결시켜서 민주주의 문제점, 이렇게 한 3꼭지 정도로 나누고 난 다음에, 이제 그럼 브루드웨가 어떤 식으로 윤리적인 지평을 열었느냐, 뭐 브루드웨가 갖고 있는 새로운 어떤 윤리의 어떤 기반은 뭐냐, 뭐 그런 얘기를 잠깐 하는 정도, 한 4가지 형식으로 이 카테고리로 브루드웨를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지금 바로 이제 구별짓기로 들어가려고 하는데, 내가 왜 이 책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권하냐면,
부르드에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소위 아비투스, 이게 참 유명하거든요. 유명한데 이거를 읽기 시작하면 이제 날 새는 경우가 많아요. 날 새는 경우가 많아.